이제 오늘은 감정와해 기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감정을 이해해서 그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은 왜 괴로움이 되는가? 또는 인간은 왜 괴로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단순 반응 아닌 괴로움의 근원. 우리가 보통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내 삶을 지배하는 괴로움이 근원이 바로 감정이다. 이 감정은 또 무엇이냐? 세상을 창조하는 진료다. 그리고 감정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뭐다? 선글라스다. 세상을 바라보는 선글라스야. 그러니까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의 선글라스와 나의 선글라스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야.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그것은 왜? 그 선글라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생존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려고 감정을 형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은 그런 선글라스를 만들어냈을 때 사람은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 분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비의 옳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뜻이거든. 나는 옳다. 그러니까 왜 나는 옳아? 나는 이기적이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거야.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도 이기적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저기 옳은 거지. 그러니까 옳음과 옳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옳은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B여. 그지? 다름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는 C야. 그래서 C, B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C는 뭐야?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C, B라고 하는 거야.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 이게 CB거든.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소통이고 설득이야. 그런데 일반 대중들끼리는 관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이나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연과 나와의 갈등. 인간은 자연과 나의 갈등이 없다고 생각해. 자연과 나와의 갈등이 있다고. 무슨 갈등이냐면 인간은 감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대우주 자연과 나는 갈등을 빚게 되거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죠?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도를 한다거나 참회를 한다거나 뭐 보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그 갈등 구조를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감정을 벗어던졌을 때 이 자연 환경과 내가 불합리하고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감정을 와해하는 길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 일반 개인 차원에서는 설득이지만 이런 그 자연과의 갈등은 해소를 하려면 설법이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되는 게. 설법과 설득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고. 수행자의 고통에서 시작된 참고,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의 본질을 향한 깊은 내면 여정이 필요합니다. 작동 구조를 모르면 감정이 어떤 구조로 구조화가 됐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해체가 할 수가 있는지 해체할 수 알려면 어떻게 돼? 감정의 구조가 어떻게 구조적인 그런 어떤 형체가 띄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의 작동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이해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거지. 감정을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자, 마음의 구조의 감정 탄생 배경을 한번 보자고. 기억.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의 정보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 그 현상으로 있을 때는 정보고 그게 내면으로 들어오면 기억화되는 거야. 기억화가 되기 전에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요소에 맞게 좋고 싫고 무덤덤하고 세 가지 고수, 낙수, 불구, 불낙수라고 하는 거예요. 고수, 괴로운 감정, 낙수, 즐거운 감정, 불고, 불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감정. 이 세 개가 셋 중에 하나가 붙는 거예요, 거기에. 붙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강도가 세냐에 따라서 나쁨의 싫음 정도가 좋음 정도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상이 딱 잡히면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딱 붙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감정이 형성이 된 거야.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형성된 거에 욕망을 하거나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욕망과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욕망을 증가 저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감정이 구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구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은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형질, 감정의 형질과 밀도, 감정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신체화가 되는 것까지가 감정이 구성되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에서 자극이 일어나면 그 옛날에 그 쌓아놨던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지. 해석하는 방식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 긍정적으로 전화위복을 시키든 그거는 이제 내가 재해석을 할 때 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들어진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우울증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선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거기서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그 감정에 대면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한단 말이지. 어떤 사람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거지. 감정은 괴로움으로 가는 과정이다. 근데 감정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인간한테 가장 해로운 거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감정인 거야. 근데 지금은 생존 전략이 바뀌었지. 현 시대에는 인간이 기본적인 어떤 그 자연 환경과 물리적인 자연 환경과 다툴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생존 환경이 바뀌었어.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더 요소가 가미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무섭고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토끼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한테 고마움을 한 사람한테 보온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옛날에는 남자를 고르는 방식과 여자가 현대에서 남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졌어. 왜? 생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남자들인데 남자 여자를 왜 그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근데 젠더 왜 이렇게 그걸 나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는 여자의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지 나누는 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도 옛날에는 등치 좋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필요 없잖아. 능력 좋은 사람. 물론 지금도 아직 인물도 보고 다 보겠지. 보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능력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고 능력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우위에 점하지. 우위에 점해. 인간의 감정하고는 별개로 이성적으로 생존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그 회피, 도피,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생존 전략이 아닌데 다른 생존 전략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생존 전략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못 버린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불과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불과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200년? 그지? 200년, 30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게 요 300년 동안에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300년 해봤자 세대가 몇 세대나 바뀌었겠냐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직은 옛날에 축적되어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그 감정에서 아직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 과잉된 감정들이 약한 부분에서도 바로 폭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도. 왜? 현실적으로
불투명해. 인간이 불투명한 걸 제일 싫어해. 인간이 생존을 담보로 하는 것은 불투명한 걸 싫어해. 인간은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키든 내면화를 시키든 그것이 마무리가 져져야지 인간은 마음이 편안하거든. 똥 놓고 미단 닦은 것처럼 찝찝하단 말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은. 꼭 그걸 딱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즘 불투명하거든.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해도 잘 이 세상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또 환경이 그 1차적인 환경이 끝나고 이제 2차적인 환경 변화가 또 일어난 거야. 응? 블록체인이 출발하고 AI가 나오고 생성형 AI가 나오고 추론 모델이 나오고 하면서 또 생존 전략이 또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 못한 여기에 있는 사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가 출구가 없는 거야, 이게. 세상을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막막한 거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세상을 읽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감, 불투명한 불안감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두려움, 공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발현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야. 묻지마 폭행, 아주 그냥 생각 없이 일어나는 우발적인 것들, 인간의 감정을 너무 통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공황장애, PTSD,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 거지. 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잘 안 받지만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또 출구를 못 찾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지.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감정이 발생할 때는 신체는 중립적 상태에 있다가 그 감정이 발생되는 순간에 어떻게 그 감정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됐을 때 인간은 그 반응에 대한 해석을 해. 재해석을 하는 거야.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1차로 내 의식과 상관없이 그 외부 정보에 대해서 의식을 떠나서 신체에서 일단 해석이 한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고 붙은 거야. 이기심에 그 본능에서 감정을 하나 붙여 해석을 한 거야. 2차적으로 내가 의식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그 감정을 내가 재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때 재정리를 할 때 이성과 감정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정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재해석은 통제거든. 대부분이 통제야. 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불편한 거를,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이 통제를 하게 돼. 통제를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지. 네? 그게 누적되다 보면 시민성 질환이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예민해지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한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좋아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것도 집착이고 끌어당기는 것도 집착인 거야. 왜? 내 주의가 거기 붙었기 때문에. 그지? 싫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한 거고, 그지? 싫은 거에 집착한 거야. 좋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한 거야. 그지? 집착이란 말이야. 그 두 가지 다 똑같이 공통분모는 집착이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고통이 증폭되는 거다. 감정과 사회의 연결, 공황, 사회적 압박감에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압박감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와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회와 가정에서 내가 받던 내 감정을 통제하는 거, 억제하는 데에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내 공황장애가 출현이 되는 거, 우울증이 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것은 사회와 가정에 실패한 사례들이라는 거지, 그게. 응? 공동체에서 사회와 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패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그게 공황장애, 우울증이야. 개인이 사회에 맞춰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는 거에 내가 자꾸 감정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자꾸 억압을 해야 돼.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생기는 게 되는 거야.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지. 모든 게 확실하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가 없지. 그지? 죽음 뒤에도 확실하게 뭔가를 다 알아.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지. 안다고 해서 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도 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렇게 알면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도 없겠지. 우울, 사회 단절감의 증상, 이런 것들, 집단 정서. 이게 집단 정서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게 그 집단 지성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세월호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전부 다 집단 트라우마에 우리가 빠졌지. 그리고 이 집단 정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뭐냐면 마녀 사냥이야. 마녀 사냥. 몇몇 사람들이 집단 감정을 유도시켜서 특정한 한 사람을 마녀로 지목을 했을 때 그게 마녀라고, 집단 의식이 그렇게 마녀라고 하면은 물속에 담궈가지고 살아나면 마녀요, 죽으면 마녀가 아니고, 그러면 물에 담궈갖고 꺼내면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슈를 글로 돌렸다고. 근데 그것이 뭐야? 집단 지성이 그런 거잖아, 그지? 집단 공동 의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짓들을 하는 거야.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게 지금 뭐야? 가짜 뉴스, 응?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세뇌,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근데 세뇌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돼.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돼. 누가 뭐라고 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이 있으면 A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A가 맞지. 근데 B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안 들어보고 A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항상 옳은 거니까 옳은 부분만 주장하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B도 자기가 옳은 게 있으니까 옳은 걸 주장했을 거 아니야. B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 말만 들어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방법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의 성향을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은 좀 성향이 어떻다.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짐작해볼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맥락을 잊어버리고 말만 듣고 뭐를 판단한다든가,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만 듣고 뭘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들리는 얘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 그래서 지혜가 많이 부족한 거지. 시간과 감정의 관계, 과거, 기억에 기반한 감정, 현재, 지금, here now, 여기, 감각의 회복이다. 미래, 예측에 따른 불안 생성.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작용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감정이 뭐야? 배열이, 감정 배열이 연속으로다가 이렇게 배열이 돼서 정보 하나 들어오면 감정 하나, 정보 하나 들어오면 감정 하나. 연속적인 배열이 인간의 인식기관이 서치를 딱 하다 보면 그 시간이 흐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지 부조화 내지 인지 착각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불러들이는 것도 지금 여기서 불러들이는 거지. 과거는 이미 없잖아, 그지? 없는데 어디에 있어?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 속에 밖에 없어, 과거는. 그래서 미래도 어디 있어? 여기 허공에 보면 미래가 어디 있어? 없지. 미래를 갔다 올 수도 없잖아. 열차 타고 미래를 좀 갔다 올게, 갔다 올 수 없잖아. 과거 좀 갔다 올게, 갔다 올 수 없잖아. 미래를 끌어들이는 것도 지금이야.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이고 뭐고 당연히.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생각 구조에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인지 부조화 내지 착각을 유도하는 어떤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얘기한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야.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 근데 지금도 시간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아. 지금이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끼어져 있는 틈이 존재하는 게 지금인데, 지금이라는 건 또 시간의
어떤 한 부분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자, 몸과 마음이 이중수련. 스님에게는 심신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러냐? 감정은 신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감정 반응이 일어날 때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몸에서 일어나. 신체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공부를 할 때는 몸의 반응을 잘 살펴야 돼.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수신법이라고 하거든.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거야.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의 반응을 내가 읽어내릴 수가 있어야 돼.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 예전에 못 느꼈던 반응들조차 막막했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다 캐치가 된단 말이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이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감정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 인체를 뭐를 해요? 기혈을 막잖아. 기혈이 다 뚫어지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감정와해 기법의 실천은 감정 알아차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굳이 근데 또 안 써놓자니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라도 써놔야 돼. 감정 알아차리기 원래는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생각 감정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살짝 틈이 있다고. 이 틈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을 와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와해. 그야말로 그러한 작동을 하는 작동의 힘만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그 작동을 할 때 그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생각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기억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못하게 와해를 시키는 것이지 감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와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생각이나 기억에 감정 작동이 안 되니까 이 기억이 떠오르어도 내가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안 괴롭지. 그죠? 안 괴로운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감정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 신체화돼 있다. 신장에는 두려움, 공포, 간에는 막 분노, 화, 폐에는 슬픔과 연민. 이런 것이 신체화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체화된 것을 가지고 침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사상체질이야. 어느 것이 더 어느 쪽에 두드러지게 작동되는 게 뭐냐? 뭐 소음이는 뭐 신장이 뭐 약하다든가 뭐 이렇게 간이 크고 심장이 약하고 폐가 크고 폐대가 신소 뭐 폐가 크고 신장이 약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저장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감정 체계가 있겠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해체는 뭐냐? 인간이 의식으로 이걸 해체를 할 수는 없어. 해체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생명 에너지, 불성 또는 성령 또는 본성 이러한 것들이 해체를 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뭐냐? 감정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해체 또는 와해해야 할 대상이다. 와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유로운 삶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금강경에게는 응모수주 이승기심이 되는 거야. 이게 또 자기 회복 도구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정이 없어지면 기가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니까 스스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것도 떠나지만 감정에 기인하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지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으로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이 되는 거야. 통이 되니까 이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시간을 떠나버린 세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시간을 떠나버리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삶과 죽음이 있겠니? 없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련을 한번 해봅시다.